안녕하십니까. 2차 관세평가 과목을 맡게 된 박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34기 관세사고요. 지금 현재는 성수동에 있는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이패스 동남 저희 합류하게 돼서 기본 이론부터 관세평가 좀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설명의 자리니까 좀 간략하게 과목 소개부터 해서 학습 전략이라던가 최근 기출 동향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과목 소개부터 좀 드리면, 이제 관세 평가는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항상 이슈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이제 관세 평가는 어떤 사례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비용들이 이제 숫자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과세가 되는지 혹은 과세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한 과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외견상 보기에는 과목의 이제 법조문이 한 5개, 10개 이내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작다는 말은 이제 깊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자가 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소수 의견부터 시작을 해서 학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조금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수업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끊어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다른 과목에 이제 시간도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수업 목적상 관세평가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평가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이제 비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보시거나 실제로 공부하실 때 보면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평가적인 면에서는 고도의 수학적인 어떤 논리를 요구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과세되는지 과세되지 않는지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리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저희 수능도 보면 비문학 지문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세평가도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서 지문들이 최소한 5장 이상 이 정도로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길어진다는 말은 곧 우리가 그 지문을 파악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전체 수험 그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른 과목처럼 문제를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쭉 서서 2권씩 쓰시는 분도 요즘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36기 그 채점평 보셔도 거기에 좀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라. 금방 이제 분량보다도 핵심적인 것들만 좀 컴팩트하게 적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이 이제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다른 과목처럼 몇 권씩 적어야지 이런 압박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세 평가는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은 요 정도, 한 두 가지 특징 정도 설명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10년에 이제 관세 평가가 이제 그 2차 시험으로 들어오면서 한 4년 정도는 그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히 좀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의 평가가 포커점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2015년도 이제 기출문제부터 보시면 WTO 관세평가 협약이 사례로 전면 이제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사례 중심의 문제가 굉장히 강세를 띠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정도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7대3 정도로 단순히 한 30% 정도는 법령을 좀 기술하는 정도 형태, 그리고 70% 정도는 사례를 분석해서 기술해야 되는 형태, 이렇게 되셨어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규정만 암기를 하셔가지고는 합격하시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사례가 70% 정도 나오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평가 사례를 다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두 개를 이제 좀 병행하셔서, 근데 그게 또 완전 분리되지도 않아요. 사례를 많이 보신다 하더라도 규정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사례에 대해서 근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제 경향은 요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짜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에 맞게 이제 학습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세평가는 한 3가지 스텝 정도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짜셔야 돼요. 이 과세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 관세평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과세 가격에는 어떤 것이 더해지고 어떤 것이 빼지고 이런 것 구조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틀을 왁구를 한번 제대로 딱 짜시고 그렇게 이제 스텝 1을 한번 지나가면 제가 이제 그 왁구 안에서 주제들을 좀 많이 나눠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출 판매라든지 뭐 간접 지급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한 40가지 정도 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 내에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협정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세로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40개가 넘는 주제들을 모두 이렇게 세로로 다 정복을 하시면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근거들을 이제 골라 쓸 수가 있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근거집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되시면 이제 실제로 뭐 대법원 판례라던가 뭐 협정 사례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답안지에 써야 되는 킬러 컨텐츠들을 적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 평가를 이제 더 이상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준비를 하실 때 시간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실 거예요. 4과목을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근거집 같은 거 이런 거 잘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과목에 좀 시간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효작 과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뭐 저희가 기본 이론이랑 뭐 심화 이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그 뭐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근거집을 만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주제를 제시를 할 거고 그 주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협정까지 이어지는 그 세로 학습, 그 세로 학습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만든 과정에서 이제 제가 사실 맨 마지막에 한 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를 드리긴 할 건데 이제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만든 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근거집만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시험장에도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짤 겁니다. 프레임을. 그래서 이제 평가는 그렇게만 하시면은 뭐 크게 뭐 55점에서 65점 받으시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게 이제 더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총점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가 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총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을 해서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주제별 학습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처음에 뭐 생동차부터 2년차 유예, 3동차, 4유예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쉽게 겪을 수도 있지만 저 여기 계신 분들 절대 겪지 말아야 할 그런 과정도 제가 다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취해야 될 전략들도 많이 다르거든요. 뭐 3년차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2년차 유예 때 준비하는 거, 생동차 때 준비하는 거, 그 포인트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혹시 뭐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학원에 멘토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 어떤 시행착오나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담 그런 것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이 굉장히 좀 외롭고 좀 힘든 길이잖아요. 그 옆에서 좀 제가 같이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링 같은 거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제가 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따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그때 또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